자, 금요일 시장 시그널은 두 분 또 전문가와 함께하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율호 팀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유정 아나운서 또 뭐 준비하셨죠?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건설 테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말 그대로 급증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평가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건설 섹터가 일제히 함께 상승하는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과 더해서 국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건설사들이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오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하는 건설주에 대해서 하루 만에 상승으로 끝날 테마가 아닌 작년 이맘때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의 상승의 뒤를 이어서 올해 시장의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상법 개정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도 주택 공급 기대감 속에 오늘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오늘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7% 넘게 현재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일 JP모건의 리포트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주요 원전주가 원전수의 핵심이 아니라 실제 시공하고 설계하는 EPC 기업들이 정말로 원전 관련된 수주의 핵심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 관련 기업들이 함께 급동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모든 호재 한꺼번에 가져가고 있는 건설사, 이제는 과대 낙폭 이후에 주가의 급등, 시장의 주도 섹터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지금 바로 함께 그 전략 세워보시죠. 건설주, 자, 건설증권, 예전에 트로이카가 뭐였죠? 보험이었나? 샤인 프로젝트? 건설, 증권, 은행 증권이에요. 예, 깜짝이야. 네, 김민수 대표한테 여쭤본 거예요. 네. 아, 예. 한때 트로이카 이렇게 했었는데, 자, 유동성이 풍부하고 환금성이 좋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좋다 이런 거죠. 뭉칫돈들이. 건설은 사실 성장으로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원전과 데이터 센터를 붙이니까 또 서사, 내러티브가 형성이 됩니다. 네. 주식시장이야 맨날 항상 그 소설 쓰는 데니까. 자, 또 이번엔 원전으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현대건설이 아주 빠르게 요즘 또 주도주로 자리 잡는 모습들인데요. 예. 많이 올랐지만 눌렸다 또 올랐다 눌렸다 또 올랐다 이런 스프링이 아주 강력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내수는 지금 분위기는 또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살고 싶은 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서울이고요. 네. 또 거기다 다 알고 있는 그 안쪽인데 집중된 지역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재건축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딥하게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예.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과연 이제 어떤 브랜드 있는 건설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네. 가장 큰 수혜가 볼 수 있는 게 내수 쪽은 그게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해외 쪽인데 일단 현대건설 하게 되면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게 해외 저가 수주, 그러니까 부실 수주에 대한 그 계속 보면은 한 4분기 연말쯤 되게 되면 계속 그런 거 한번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와서 불안한 모습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쪽과 함께 그러면 정리될 거 정리하고 새로운 거 원전 EPC죠. 이쪽에 대한 자신감들이 붙는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현대건설에 대한 이제 밸류를 막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다 보니까 MSCI 또 편입 기대감까지 또 어느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같이 가세가 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게다가 또 말씀하셨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 또 이쪽도 내가 EPC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또 키우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쪽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만 조금 좀 떨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현대건설도 좋겠지만 건설 기계 쪽도 보셔야겠죠. 네네. 당연히 땅은 누가 팝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장비. 네, 그러면 지금 그래서 건설기계도 현대인프라코아를 흡수합병했는데 그 위상 대비해서는 비싸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는 이걸 이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현대건설은
여전히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이 하나의 테마스러운 거라서 다루기 굉장히 싫어하지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이 종전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왜냐면 오늘 아침에 속보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 특사와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이 내용도 뭐 또 재건이라고 하는 걸로 온 지구를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또 올리나. 하여튼 뭐 과장된 표현이라면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뭐 투자자들한테는 호기로운 호기심을 자극하는 귀를 열게 하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것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는 언제 가나? 일단 앵커님도 늘 느끼시겠지만 어떤 방송 준비 시간 임박하면은 이 시장이 난제된 뉴스들 중요도 순으로 정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앵커님하고 대표님 이야기하실 때 저도 그걸 했었는데 일단 건설에 대해서는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이제 역할을 해줬던 거는 이제 원전을 짓기 위한 건설, 이게 오늘 관련 종목들에 대한 강세 이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건설 섹터를 보시면은 원전과 관련 있는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그 아랫단에 이제 국내에서 건설을 짓고 있는 관련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잇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을 짓고자 하는 국민분들의 여론도 좀 바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원전을 지어야 된다. 근데 이제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 그 짓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신 분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꾸준하게 뭐 우주선이니 뭐 핵융합이니 뭐 달에다가 원전 짓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 뭐 H현대 산업개발이나 뭐 DLENC 이런 종목, GS건설 이런 종목들이 올해 이제 작년에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다 보니까 낙수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게 좀 절제해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진행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싼 값에 부동산을 제공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결과는 좀 보수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상승을 했는데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부동산을 제공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되겠느냐. 혹시라도 이걸 풀어주고 여기다 재개발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관계 있는 인맥들만 뭐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집중된 걸 풀고자 뭐 세종이라든가 뭐 청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또 반발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관점은 확실하게 저 대표님처럼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치나 이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이나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올라오기 전에는 PBR이 0.7, 0.8 요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어떤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PBR이 1.1, 1.2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이지 그런 것들 넘어갔다고 해서 고평가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고가를 갱신하는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라기보다는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수를 할 건데 내가 이 건설주를 바라보는 게 원전이냐, PBR이냐, 아니면 순환매냐, 요거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는 픽이 달라질 것 같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보수적이네요.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제가 건설 관련 종목들이 그냥 박스권 내부에 있었으면은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최고가를 돌파해서 계속 소위 땡기는 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관리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거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건설주 사실 뭐 뻔하긴 한데 뭐 매력이 확 그렇게 건설 정리하랍니다. 안에서도 요 단락은 뭐 크게 재미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원전을 짓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또 부지잖아요. 어느 지역. 그러면 또 그 지역에 또 땅 보유한 자산 뭐 그 주변에 뭐 어떤 기업들 뭐 다 뭐 뛰면 모두 뛴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건설사가 선정이 되고 이 순차적인데 지금은 그냥 건설부터 들어가니까 그죠? 순서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그거 많이 신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모듈러 주택. 모듈러 네, 주택. 모듈러 주택 관련된 특별법안 발의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쪽도 이제는 뭐 하면 30층까지 쌀 수가 있대요. 네. 그런 기술 갖고 있는 업체들도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거 얼마 전에 뭐 IPO했고 하나 들어온 게 있을 텐데. 그겁니다. 예. 네, 너무 시청 작은데 얘기해도 될까요? 뭐 얘기해 주세요. NRB.
RB. RB? 예. 뭐 R&B 아니고요. 가수 이름이니까. NRB입니다. NRB 영어로? 아니, 한글로 돼 한글로 있습니다. 예, 예. NRB. 네네네. 어인가요? 아인가요? 어입니다. 어이. 예. 네. 친절하게 그냥 써드릴게요.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뭐라고 이렇게 또 되물으시니까 예. NRB라는 네. 소형 기업이 또 있답니다. 모듈러 주택?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자입니다. 예. 오, 네. 네, 하나 더 건졌네. 자, 두 번째 시그널을 봐야 되니까 두 번째 시그널은 뭔가요, 김유정 아나운서? 네, 두 번째 시그널은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총 1,000조 원이 코앞인데요. 증권사의 전망도 장밋빛입니다. 2026년 한 해 영업이익이 1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제는 15만 전자도 아니고요. 증권사의 목표가가 20만 전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건 파운드리 사업부까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테슬라와의 동맹이 그 시작을 알렸죠. 시장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2027년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HBM 분야에서의 맹추격도 놀랍습니다. 그래프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성적표이자 향후에 대한 일기예보인데요. 사실 2023년 초에는 양사 모두 바닥에 붙어 있었던 출하량이 2024년 AI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6년 하반기에 들어설수록 이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삼성전자 증권가의 목표치처럼 20만 전자 도달할 수 있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피가 넘어간 현 시점 또 가장 즐겁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건 증권 섹터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며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가 또 들려왔죠. 스페이스X가 본격적인 상장을 위해서 월가의 4대 은행들과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투자 지분 가치가 재부각됐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전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서둘러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권주는 전통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업종인데요. 특히 그 안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은 무려 23%나 들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소각하게 된다면 주식을 들고 있는 가치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거란 기대감이 함께 들려고 있는데요. 과연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미래에셋증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그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 그 전략까지 지금 바로 함께 세워보시죠. 자, 이번엔 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만 뭐 코스피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그 인텔 시간의 거래에서의 하락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는 부담을 느끼는지. 근데 삼성전자만 강하다? 네. 왜? Why?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앵커님이 뭘 얘기를 하실 듯 말 듯 하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공개되기에는 좀 그렇죠. 저도 정확치는 않고 그냥 뭐 설도 많고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저도 패스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뭘까요? 중요한 건 우리 종이에 적어가지고 서로. 예, 짜잔 뭐 깐부입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인텔 실적 하락한 저 가이던스가 좀 생각보다 좀 약하다는 쪽 때문에 밀리는데 저 실적은 괜찮았는데 네. 앞으로 가이던스가 조금 부담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일 수도 있죠. 네. 혹시나. 근데 지금 바라보는 거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이닉스 사요, 삼성전자 사요. 근데 저희가 웬만큼 다 샀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매수 얘기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그냥 누가 좀 더 세나라고 해서 요즘은 삼성전자가 더 세네. 왜 그런가 봤더니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이쪽은 내년 가게 되면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뭐 수율 가장 중요한 게 인텔도 지금 1.8나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율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3나노 지나서 2나노까지 60%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자 들어와. 예, 그래서 수주 한번 받겠다. 쪽들의 그런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가세가 되는 게 파운드리 밸류를 더 준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
150조, 120조 뭐 이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밸류를 더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한 구간, 그 또 기대감도 채울 수 있는 구간 그렇게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여전히 매수로 보는 게 이걸 통해서 오버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오버슈팅. 예, 그런 것까지 한번 나온다 그러면 그때가 또 현대차 비슷한 거죠. 갑자기 또 쭉 하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 다시 삼성전자 사야 돼요. 이거 나올 때가 또 뭐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여전히 매수가 우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좀 더 가시화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보셔야죠. 디자인 하우스들.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들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거의 딱 붙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고 보니까 올해 한 160억대 정도 영업이익 흑자전 아니면은 거의 최대 실적에 육박하는 실적이에요. 이런 네. 쪽들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 부각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제 다 아시는 또 후공정 쪽까지 이제 간다 그러면 두산 테스나 정도까지도 혹시나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연결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죠 또? 미래에셋증권. 삼성전자를 뭐 추가로 딱 이 포인트 뭐 있다 없으면 건너뛰고. 저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매매를 해야 되냐고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추가 상승 못 나왔을 때, 네. 그다음에 추가 상승 못 나왔을 때랑 그다음에 삼성전자 SKS가 단기적인 지지관을 이탈하고 2주 안에 못 올랐을 때, 그때까지는 투자 전략 저는 계속 매수를 말씀드릴 거고, 근데 다만 매수 비중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절반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권해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안 되신 분들은 절반 비중만 매매를 하시면서 반도체 가격이랑 반도체 가격에 따른 관련 종목들 실적 추이를 추적을 해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거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또 절반만 매수는 또 뭐예요? 100만 원 가지고 하면은 삼성전자 한 주 사면은 절반이 넘어가는데? 뭐 그런 분들도 최근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위험한 중소형주나 알았어. 뭐 스탁론 이런 것들 권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끈하게 좀 뭘 얘기해 줘야지 뭐 이렇게 애매하게. 자,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뭐예요? 네, 일단 미래셋 증권 같은 경우도 한 두 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 X 관련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스페이스 X 관련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훈풍이 맨 처음에는 미래셋 증권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뭐 부국증권이나 상상증권 이런 종목들이 뒤늦게 날아오는 모습 보면은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조금 낡은 재료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디지털 자산? 네, 디지털 STO도 뒤에 단알도 있고 조각 해가지고 투자. 미래셋 증권에 저는 LGCNS 붙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나는 그냥 어떤 상법 개정안이나 자사주 이런 것들로 포인트를 잡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부공증권이나 뭐 LS나 뭐 상상증권이나 미래셋 증권 이런 쪽들을 보시면 되시고 나는 스페이스 X로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미래셋 벤처 투자나 뭐 HVM 이런 쪽이고 STO로 볼 거면은 저는 좀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LG CNS나 나는 단기적 매매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나 다날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래셋 증권 같은 경우는 정규장 개장 직후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스페이스 X랑 STO 관련했을 때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증권 종목은 미래셋 증권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아마 의견에 관망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미 10% 넘게 상승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찍혀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을 드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시간 흐르면서 외국인 단기 차익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려있는데 기관 순매수 들어있고요. 지금 정책 기준 보면은 한번 운을 띄운 다음에 조금 어떤 국민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꾸준하게 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STO가 주기적으로 안 나오고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반응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오늘은 스페이스X 쪽보다는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대통령의 코스닥도 이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은 뒤에 또 다른 기업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시그널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마지막 시그널 함께 포착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오션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60조 원의 꿈이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간밤 이 캐나다 온타리오의 장관이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장보고함을 직접 승선하고 로봇을 활용한 최첨단 장비까지 함께 점검을 한 가운데 정말 승전보를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임박했다라고 시장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오션의 전략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잠수함만 팔고 끝난다고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명이 넘는 고용까지 창출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증권가는 18만 원 이상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과 증액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수혜까지 하나오션이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사의 목표 주가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뜨겁게 날아오르는 섹터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젠 더 이상 꿈과 미래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날의 이슈 함께 보면요. 오늘 국내 최초로 서클과의 동맹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서클의 파트너십에 들어간 건데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국내와 국외를 잇는 차세대 결제망이 구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 다날의 이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이죠. 이제 페이코인이 세븐일레븐, CU, GS25, 이마트를 아우르는 4대 편의점에 모두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삼각김밥 하나를 사더라도 페이코인이나 비트코인 관련해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되고 있죠. 특히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그려내고 있는 청사진도 함께 자료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융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에는 원화처럼 가치가 고정되고 안정되게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칙과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되면 조금 더 확장이 되게 되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등 국가의 예산과 관련된 금액을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법을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은행 예금도 스마트폰으로 통해 결제를 할 수 있고 국내, 국외, 국경 사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수 있는 그 미래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대감이 꾸준한 상승과 불꽃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캐나다 잠수함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태평양 인접 국가 중에서 국가의 규모나 경제력 측면에 캐나다에 잠수함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뭐 지금 12척 얘기들을 하던데 이게 핵잠은 아니고 뭡니까? 60조 원 얘기들 자꾸 하는데. 혹시 캐나다 가보셨죠, 앵커님? 아니, 캐나다 못 가봤습니다. 아, 예, 좀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살짝 이렇게 좀 갔다 왔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거주를 하셨어요? 예, 좀 캐나다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죄송합니다.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예. 아 근데 보면은 네. 되게 땅은 넓은데 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인구가. 네, 그래서 그만큼 약간 버려졌다든가 이런 쪽이 많은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미국이 자꾸 푸시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뭔가 재정비하는 과정 쪽에서 미국의 거기서도 52번째 주, 51번째 주로 편입하려고 뭐. 승질, 되게 자존심 되게 셉니다. 그 그렇죠. 분들은. 예. 캐나다도 뭐. 네, 그리고 거기다 그래도 나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번 상황을 통해서 지금 분위기는 아마 그 독일하고 좀 붙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경쟁이. 최종적으로. 근데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네. 독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싶어서 지금 장관도 출동 이제 다 열심히 가서 다시 브리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지만 이건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기대만으로 하긴 좀 어렵고, 근데 그거 빼고라도 충분히 미국 쪽의 MRO라든가 아니면 또 LNG선 수주 뭐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탈락했다는 쪽에서 낙폭이 좀 크다든가 네. 무릎을 밀리게 되면 그거는 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기다려 보는데, 또 여기를 시킨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던 하나 시스템 있죠? 네. 해외 쪽에서 지분 잘 갖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부각은 우주항공부터 뭐 방산 모든 것들 다 연결시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을 더 챙겨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이게 또 수주를 우리가 했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중에서 범한 퓨얼셀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금액들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SOFC 관련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전지. 예. 전지죠. 예, 그런 쪽 보시면서 일단 관심 종목 넣으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따라가긴 좀 그런가요?
오늘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관점은 매수. 네, 하지만 이 뉴스 한번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오늘 핫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법도 아직 정립이 완전히 된 것 같지는 않고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대통령의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성장에 대한 미래 제시에 속하다 보니까 또 오늘 확 불타오르는데 뭡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건설 이야기하실 때도 이제 앵커님께서 순서, 어떤 밟고 나가야 될 순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 STO가 진입하기 위한 순서를 생각했을 때 저도 약간 이 자산을 내가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세가 안전화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느 기간까지 무엇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되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STO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들은 게 아니고 뭐 2023년, 2024년에도 꾸준하게 기간을 들여가지고 어떤 정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가 뭐 헥토파이낸셜 이런 종목들 언급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왜 보수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일정이 전 되리라 봅니다. 근데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 관련 종목들이 여실하게 좀 밀리는 모습들.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가상화폐 거래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자체도 실적이 굉장히 좀 등락이 보입니다. 2023년, 2024년 굉장히 좀 퍼포먼스 보여줬다가 2025년 보니까 적자를 다시 기록을 했더라고요. 결국 우리기술투자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기술투자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50% 이상이 업비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업비트가 거래가 잘 안 되면 우리기술투자가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코인 매매를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주식시장이 얼어붙게 되면은 정부에서 STO를 장려하게 되면은 STO랑 관련 있는 비트코인이 다시 흥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정책 발이 나오면서 STO 관련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 단화를 제가 키워드로 받았을 때 플러스 8% 정도였습니다. 플러스 8% 정도에다가 외국인 순매수였기 때문에 제가 매수 의견을 이제 매수를 드렸는데 지금 상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앞에서 두 번째 키워드 이야기할 때 제가 LG CNS랑 뭐 단어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만약에 STO 관련을 매수할 거냐라고 하면은 매수인데 정말 그냥 매수해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갈래? 그건 아니고요. 그 일정 보면서 뭐 1분기에 뭐, 2분기에 뭐, 3분기에 뭐면은 그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매수했던 자금을 매도하고 정책 확인하고 다시 산 다음에 2분기엔 뭘 조력했으니까 다시 사는 좀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뭐 다날이나 핀 거 괜찮은데 이미 상한가 같고 앞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지 않고 나 손절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LG CNS나 뭐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나는 좀 이제 막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없냐라고 했을 때는 뭐 헥토파이낸셜이나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날은 오늘 어떤 전략? 제가 매수 의견 드리지만 매수 못 하실 것 같고요. 저는 LG CNS, 뭐 헥토파이낸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으로.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시그널 함께해 주신 두 분이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